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제이크입니다. 해창 TV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제가 아침을 못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침부터 먹고 바로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신기하다. 촬영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와, 외국노 스타일로. 역시 대박이다. 저거나 누구랑 사귀는 거? 저거만 같으죠. 현장 수배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현장 수배원. 와, 무서워다. 얼굴이 이거 5만 정도 나왔어요. 다 얼굴 너무 다 잘생기셔가지고. 왜 입술이 이러지? 와, 근데 진짜 체형이 확실히 다르다. 얼굴도 너무 높은데. 아, 근데 제이크 이쁘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쉬는 시간인데, 이제 여자분들 리뷰 끝나고 남성분들이 이제 오실 건데, 남성분들은 뭐 빨리 끝나고. 아, 그래요? 이제 촬영이 끝나고 저 이제 센터로 가서 운동하고 일단 밥을 먹고 너무 배고프네요. 촬영이 9시부터 지금 거의 3시까지? 2시까지 해가지고 공복인데, 일단 가서 운동을 하고, 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좀 쉬겠습니다. Let's go. 비비야, Why you look so sad? 첫 번째 운동은 덤벨 델트 플라이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 후면부터 하는 거를 좀 더 추구를 해서 제가 제일 약한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측면을 하기 전에 후면을 하면은 측면할 때 후면도 조금씩 그 개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덤벨 같은 경우는 10kg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한 50% 중간 정도의 무게로 했고요. 그리고 플라이 할 때, 델 플라이 할 때 이렇게 플레이트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좀 더 스트레칭이 되다 보니 가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개입도가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을 걸어주고, 그리고 반지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까지 넣어줘서 어깨 후면에 좀 더 타겟팅 되도록 신경 발달, 신경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덤벨이랑 좀 다른 점이, 덤벨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손과 손을 서로 겹치면서 지나갈 때 퉁 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트로 한답니다. 플레이트는 납작하다 보니까 좀 더 부딪히는 일도 많이 없고, 그리고 깊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케이블로 와서 이제 다시 또 후면을 타겟팅을 해주는데,
카메라 앵글이 별로 안 좋아서 다 편집했어요. 이것도 한 6세트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6세트 정도 했었는데 저는 후면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요. 어깨 후면이 좋아야 백포징 할 때나 어깨 크기도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후면을 많이 해주세요. 케이블을 잡으실 때는 새끼손가락에 더 집중을 해주시고 엄지와 검지는 거의 힘을 놓지를 않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새끼손가락과 반지손가락 쪽으로 많이 말아서 힘을 주면서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끝에 와서는 꼭 찍어주세요. 제 팔꿈치를 밖으로 뒤로 찍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자극이 잘 올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레터럴 레이즈 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맞아요, 레터럴 레이즈를 하고 있는데 15kg로 저렇게 사이드로 하게 되면은 사실 풀 자세가 안 나와요. 근데 풀 자세가 안 나오고 저 자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거운 무게로 계속 이 바깥쪽으로 레이즈를 하게 되면은 그 근육을 지금 제가 이완시킬 때, 신장시키고 시킬 때 힘을 빼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어깨를 계속 밀어내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광배를 저는 펼쳐요. 그리고 정거근에도 힘을 가하면서 복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프로트랙션 시킨 후에 그 다음에 계속 밀어주게 되면은 어깨가 밖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혈 자체가 엄청 더 공급이 많이 될 거예요. 계속 힘을 가하다 보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케이블로 이제 하는 자세인데 이게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도 좀 어느 정도 자극이 돼요. 그래서 거의 이게 어깨 결 그대로 따라오는 운동이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의 운동도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인데 검지도 피고 만약에 너무 힘들면 검지도 같이 걸어주겠는데 검지를 피고서 좀 더 중간 또는 후면 정도의 위치 중간에 레터럴의 후면 쪽, 뒤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검지를 피거나 아니면 엄지도 필 때가 있는데 15kg가 너무 무거워서 피지는 못할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이제 혈이 어깨를 엄청 쏠리는 게 보일 거예요. 핏줄이 막 그쪽으로 엄청 쏠리고. 다시 케이블. 이거 같은 경우는 팔꿈치 각도가 또는 손목 팔꿈치가 같이 이 팔 구조 자체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가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몸을 뒤로 제낀다던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무게를 내려야 된답니다. 저렇게 보면은 어깨 측면이 이제 어깨가 이제 돌아가면서 무게가 측면으로 많이 실리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전면에 시작해서 측면을 넘어가서 후면까지도 자극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많이 오긴 하는데 측면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팁,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견갑을 밀착을 시키셔야 돼요. 프로트랙션을 시키신 후에 광배랑 정거근에 힘을 주시고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넓어질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프레임을 넓히는 방법을. 근데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많이 해주셔야 피지크 다운 몸이 나오고 또는 피지크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카테고리라도 다 이제 어깨 프레임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이쁜 몸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저번에 운동 방식이 관절이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무게를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손목, 팔꿈치, 어깨가 다
사용되는 자세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운동 방식이. 그러면 관절이 벌써 3개가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게가 무겁다면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자세가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무게를 좀 줄여주시고 횟수와 세트 위주로, 그리고 고립, 그리고 자극 위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쯤은 거의 많이 힘이 좀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 어깨 후면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측면도 이제 10kg로 15kg로 했다 보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저렇게 큰 자세로, 고립된 자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았다 보니 이렇게 앉아서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측면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앉아서 진행을 했어요.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정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 사이사이에 좀 쉬는 게 좀 많아졌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견갑과 광배, 그리고 팔꿈치를 손목보다는 더 올리셔야 되고요. 팔꿈치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게도 아니고, 무게를 손목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어깨 측면이 아닌 전면으로 바로 자극이 올 거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좀 더 치켜 올리면서 멀리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멀리 던져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은 제대로 하시게 되면 팔이 저리게 돼요. 제 회원님들이나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칠 때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팔이 저리지가 않으면 레터럴 레이즈를 잘하지 않는 겁니다. 팔을 저리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어깨를 쭉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승모에 개입도 안 되고 어깨가 더 이제 뽕긋한 양파 같은 어깨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번 자세는 어깨 측면 쪽에 맨 위에 있는, 예를 들어 쇄골뼈 끝자락에 있는 그 견봉 쪽에 바로 아래 그쪽에 타겟팅을 해서 하는 건데, 어깨 측면 위쪽이 볼록하고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는 자세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5kg 정도로 새끼손가락에 걸어주시고 골반을 전방 경사해 주신 후에 팔꿈치를 좀 앞으로, 손목을 팔꿈치보다 더 뒤로, 그리고 사선으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번 자세에서, 제가 하는 자세에서 잘 보시면은 그냥 직선이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뒤로 올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쇄골을 꽉 내리고 시선을 앞으로 바라보시고 하시면 그 어깨 측면 위쪽에 자극이 많이 오실 겁니다. 여기에서의 팁은 손목이 팔꿈치보다 더 뒤로 가야 되는 게 엄청 큰 팁이고요. 무조건 사선으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덤벨을 끝자락에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지와 검지를 덤벨의 이 앞쪽에다가 잡아주시고, 새끼손가락을 무게 중간에다 걸어주셔서 무게가 다 실리도록 해줘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견봉 바로 아래쪽에, 측면의 바로 위쪽에 자극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셉 컬 머신으로 가서요. 최대한 이완을 하고 이제 최대한 수축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최대한 이완을 가져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위에 가서 이제 더블로 가요. 이제 위쪽에 좀 더 채워놓고 싶어서 위에 가서 하나 둘 할 텐데 아직 안 하고 있네. 네, 이제부터 하나 둘 쭉 천천히 내리고, 하나 둘 신장 수축하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두의 위쪽 좀 더 부피가 근육의 이제 크기나 세포가 훨씬 더 많이 도드라지실 겁니다. 이번엔 손잡이 안쪽을 잡아주셔서 이제 브라키알리스 쪽에 자극이 오도록 저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저기에서도 더블로 해줘도 자극이 더 많이 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두의 안쪽, 그리고 이제 깊은 곳에 자극을 더 주기 위해서 최대한 손잡이를 바깥쪽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 반지 손가락,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들어주시면서 손목을 살짝 틀어준다는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이두 끝쪽에 자극이 잘 오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씩 하는데, 저렇게 반대편 어깨를 최대한 뒤로 돌려서 해주시게 되면은 그 이두의 끝쪽에 또 자극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협력근을 더 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날 때쯤에 좀 더 자극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무게를 최대한 낮춰서 자극 위주로 많이 가져간답니다. 자, 이제 이두의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초 정도를 저렇게 꼭 잡아주고 천천히 내려가요. 이센트릭을 가져가 주게 되면은 이제 근육에 훨씬 더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상처도 많이 입히고, 그리고 근육의 크기를 좌우하잖아요, 이센트릭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끝에쯤에, 특히 팔 운동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홀딩을 시킵니다. 10초 정도. 그러면 진짜 아파요. 막 이두가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 느낌이 살짝 마약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게 힘든데
이 하고 나면은 엄청 기분이 좋고 뭔가 이두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파트너가 있으면 이거를 들어줄 텐데 이렇게 떨구고 나서 들어 올릴 때 정말 잘 올리셔야 되는데 그때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머신으로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프리웨이트보다도 저렇게 머신으로 하고 다음에는 프리웨이트로 하는 방법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매번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포징도 볼 겸 그리고 바디 체크를 할 겸 이렇게 타이를 해서 보는데 클래식 피지크로 너무 많이 가고 싶은데 하체가 많이 안 돼서 짬밥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도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회가 많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연기도 되고 해서 좀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먹기도 하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다이어트가 다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아직 많이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끝날 때까지는 꾸준히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나바코리아가 또 연장이 됐잖아요. 원래 9월 6일이었는데 9월 26일 날로,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 AGP가 부산에서 9월 18일과 19일 날에 열리는데 사실 그것도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포스트폰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